10억 순자산을 달성하면 큰 기쁨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테크 커뮤니티 월브에도 보면 10억 달성기라는 칼럼 폴더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활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애매한 돈이라는 사실을 곧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0억의 진정한 의미와 10억 달성자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0억의 긍정적인 의미. 자, 10억은 상징적인 의미가 총 3개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 첫째, 대한민국 근로자 가구 상위 10%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대략 10.5억입니다. 둘째, 서울 중위 아파트는 12.5억으로 10억의 순자산이라면 대략 2.5억 정도의 낮은 부채를 끼면서 서울 중위 아파트를 큰 무리 없이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만약 10억을 금융자산으로 들고 있다면 4% 룰에 의해서 4%를 매년 생활비로 찾아 써도 원금의 가치, 즉 구매력은 영원토록 보존이 가능합니다. 자, 10억이 4%면요 4천만 원입니다. 2인 가구 적정 생계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의 경제적 자유 기준을 10억 정도로 봅니다. 10억의 부정적인 의미.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은 11억이지만 수도권 내의 상위 10% 순자산은 14억입니다. 수도권에서 순자산 10억은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12.5억이지만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억입니다. 10억에 대출 6억을 더해야만 살 수 있고 후에 6억에 대한 대출도 부지런히 갚아 나가야만 합니다. 4% 룰에 의해서 4천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해도 원금 가치는 영원토록 보존되긴 하지만 요즘은 물가가 워낙 올라서요 4인 가족 생활비로 4천만 원은 부족합니다. 참고로 4인 가족의 한 달 최저 생계비는요 389만 원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4,668만 원으로 4천만 원은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가 못합니다. 적정 생계비는요 최저 생계비보다 약 30%가 더 높습니다. 즉 6천만 원 정도가 4인 기준 적정 생계비가 됩니다.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도 연 최저 생계비가 3,852만 원으로 4천만 원 이하이지만 적정 생계비는 5천만 원으로요 10억의 4% 룰에 해당하는 생활비 4천만 원은 3인 가족의 적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10억에 대한 생각은 상반됩니다. 같은 돈 다른 가치. 제가 학생 때인 2000년대 중반경 저희 부모님은 순자산 10억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지난 부동산 상승장인 2000년대 중후반까지 유행했던 재테크 카페가 바로 텐인텐이었습니다. 자, 10년 안에 10억을 만들어서 은퇴하자라는 모토를 가진 그러한 재테크 카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 선배 세대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의 10억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금값. 2004년 11월 45달러였던 해당 금 ETF는 현재 377달러로 대략 7.5배가 올랐습니다. 2004년의 환율은 대략 1,1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436원입니다. 2004년에는 49,600원이면 해당 금 ETF 한 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2026년에는요 54만 1,372원을 줘야 해당 금 ETF 한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략 11배가 올라간 것입니다. 즉 금값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10억의 가치를 하려면 현재 1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2. 대치동 음마아파트. 2006년 10월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대략 10억이었습니다. 현재는요 35억입니다. 즉 당시 10억의 가치가 한국 대표 아파트로 환산하면 35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배 정도 올랐죠. 금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레버리지를 50%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5억의 자기 자본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략 25억 정도가 올라서 자기 자본 대비로는 대략 5배 정도를 번 것입니다. 금과 다르게 아파트는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5억의 자기 자본에서 25억이 올랐기 때문에 30억이 되었다고 보면 금 가격 상승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금은 5억을 주고 샀다면요 55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금값 자체의 상승률도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 높았고 환율이 오른 탓도 있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가
폭등했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무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자산의 역할만 하는 금 가격도요 11배가 올랐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가 오른 것이 아니고 돈값어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근본위기의 상황이라면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통화가치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최고 중심 아파트가 이 정도이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 미국과 한국의 주식.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의 ETF인 스파이를 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120이었지만 현재는 741입니다. 6배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요, 분기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은 위상승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배당을 전액 재투자하고 환율을 고려했다면 10배는 넘게 올랐을 것입니다. 금 가격의 상승률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2004년 11월 지수가 대략 900 정도였고 현재 6400 정도이니까 7.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최근의 급등락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격이 원화 대비 크게 올라서 금과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저조했지만 음마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미국 주식과 상당히 흡사한 정도로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경우 최고의 급등 5개를 놓치면 전체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해질 정도로요 편차가 심하고 특정 시기에 몰려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은 많아도 한국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안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한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자산인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20년 전 10억의 가치는, 이런 주요 자산들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 10억의 가치는 최소 35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필품과 식품의 물가는요 그 정도로 못 올랐습니다. 매년 3% 이하로 올랐고 20년 동안 대략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매력과 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당시 10억과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구매력 기준으로는 20억이, 서울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는 35억이, 한국 주식 기준으로는 75억, 미국 주식과 금값을 기준으로 하면 110억 정도가 당시에 10억과 흡사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금융자산 10억.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은 대략 60에서 75% 정도입니다. 금융자산 10억이라면 대략 공시지가가 한 20억, 실거래가는 3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금융자산 10억은 순자산이 대략 40억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30억 정도라는 뜻이 됩니다. 금융자산 10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야 그 비율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2000년대 중반 꿈의 숫자인 순자산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2026년 현재는 대략 순자산 40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20년 동안 주요 자산이 4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30억, 10억 정도로 나눠서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40억, 금융자산 10억을 목표로 잡으면 2000년대 중반 순자산 10억과 같은 정도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핵심 구독자분들이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단순히 감이 아니라 이런 무의식적인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약간의 여담인데요. 21년 코로나 버블기 당시에는 이것이 30억 정도에 해당이 되었었고 22년 말 모든 자산이 폭락하던 시기에는 이것이 20억 정도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나이를 보면요. 45세 재테크 전반전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의 15, 금융자산 5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30억짜리 부동산의 대출이나 전세를 40% 정도 끼고 산 그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금융자산이 대략 5억 정도면 아마 은퇴 시에 해당 목표에 해당하는 40억 정도 가치 순자산에 충분히 다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의 대출이나 전세금은 남은 경제적 여정 15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금융자산 5억은 10억이 되는데 10년 정도만 거치로 해놓으면 가능하고 추가로 정리까지 한다면 대략 5년 정도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30대 중반을
첫 번째 목표 지점으로 잡았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억짜리 아파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8억의 자기자본금 플러스 2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만들면 충분히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최종 순자산을 40억 목표로 하더라도요, 나이별로 목표 금액이 대단히 달라집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로드맵과 자산 상황별 로드맵을 좀 더 자세히 제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경제학자를 응원합니다. 경제연이었습니다. 안녕.